여기는 시니어 정보 아카이브입니다.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고 2026년에 또 바뀔 예정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야? 통장에 돈 좀 있으면 탈락한다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탈락했어요.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받는데 나만 안 된다는 게 억울해요. 이유를 알고 보면 정말 사소한 부분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재산,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오래된 보험 하나 때문에 기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한 경우는 이겁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이런 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다면 정확히 어느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예정인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2025년 현재 기준과 2026년 이후 변경 예정 사항까지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통장에 현금이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집이나 토지 같은 재산은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셋째, 일을 하고 있거나 월세 수입 같은 소득이 있으면 정말 못 받는 건지. 넷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게 맞는지, 얼마까지는 안 깎이는지. 이 4가지는 실제로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상담 전화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얼마 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금도 보고, 집도 보고, 자동차도 보고, 보험도 보고, 국민연금도 보고, 일하는 소득도 봅니다. 그걸 다 합쳐서 월 소득인 정액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그 금액이 기준선 아래면 받고 넘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준선 아래라고 해서 무조건 만액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일 수도 있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또 깎입니다. 그리고 2026년 부부감액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거나 이미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10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 내용 하나만 놓쳐도 내가 해당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기본 자격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더 통과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960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5년 5월 15일이라면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5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 달은 못 받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일 한 개월 전쯤 되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장기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5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이렇습니다.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재산에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일해서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전부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은 안 하고 있어도 집이 있고 예금이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 그걸 다 월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한 푼도 안 벌어도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일을 하고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기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 때문에 나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 또는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다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보는지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소득으로 보는 것들, 근로소득, 일에서 버는 돈, 사업소득, 가게 운영, 프리랜서 등,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재산으로 보는 것들, 일반 재산, 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자동차, 회원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등. 이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게 회원권입니다. 회원권은 기본 재산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소득 환산율이 연 100%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000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월 소득 83만 원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의 3분의 1이 회원권 하나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 5천만 원짜리 콘도 회원권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자격 자체가 안 됐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회원권이었습니다. 네 번째, 공적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연금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또는 배우자가 받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국민연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영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중 하나를 일시금으로 받으셨다면
그 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기간은 일시금 총액을 기초연금 월 지급액으로 나눈 개월 수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 일시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고 기초연금 월 지급액이 34만 원이라면 약 88개월, 즉 약 7년 3개월 동안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 조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고 공무원사 군인 별정 우체국 연금을 받지 않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내가 가진 재산과 소득이 월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통장에 돈이 좀 있는데 그럼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까지냐는 겁니다. 금융재산의 범위. 먼저 금융재산에 뭐가 포함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예금, 적금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모든 금융기관,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금, 보험 해약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연금저축 아직 연금으로 받지 않은 적립금, 만약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전에 암 진단비로 3천만 원을 받으셨다면 그 돈이 통장에 남아있든 없든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매달 받는 연금보험은 소득으로 잡히고 아직 연금으로 안 받고 쌓여있는 연금저축 적립금은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 금융재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소득에 반영됩니다. 첫 번째, 원금 환산.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 다음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두 번째, 이자소득.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실제 이자율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연 4%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은 4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다른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오직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 228만 원, 금융재산이 약 7억 4백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364만 8천 원, 금융재산이 약 11억 1,40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상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 금융재산이 많으면 실제 이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2. 금융재산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른 소득도 있습니다. 3. 소득력 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실제로는 본인의 전체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만액 받으려면 선정 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만액을 받는 게 아닙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만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이 금액을 100% 다 받으려면 소득인 정액이 더 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력 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했을 때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 어씨의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받으면 총 234만 2,510원이 됩니다. 선정 기준액 228만 원을 6만 2,510원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에서 6만 2,510원을 깎습니다. 어씨는 34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액 받으려면 금융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 단독 가구. 금융재산으로만 따지면 약 6억 100만 원 이하여야 만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금융재산으로만 따지면 약 9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만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주식과 채권도 금융재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주식은 아직 안 팔았으니까 재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식, 채권, 펀드, ETF 모두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5천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예금 5천만 원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주의 배우자 명의 재산도 합산됩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계산합니다. 본인 명의 예금 3억, 배우자 명의 예금 3억이면 총 6억으로 계산됩니다. 내 명의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 자동차,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훨씬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이 2채, 3채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얼마짜리냐는 겁니다. 부동산도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그런데 계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일반 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 토지전, 답, 임야, 대지 등, 건물 상가, 사무실, 공장 등,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여기서 중요한 건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4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3억 원이면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실거래가는 2억 원인데 공시가격이 2억 5천만 원이면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됩니다. 매년 1월에 공시가격이 새로 발표되고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그해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부동산도 금융재산처럼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부동산에는 기본 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게 뭐냐면 최소한 이 정도 재산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보고 그 금액은 빼주는 겁니다. 공제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기준 기본 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본인이 주민등록상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부동산에 대출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이 있으면 2억 원이 재산평가액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채를 차감할 때는 금융재산을 먼저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3억 원, 금융재산 5천만 원,
부채 1억 원. 이 경우 부채 1억 원을 먼저 금융재산 5천만 원에서 빼고 남은 5천만 원을 부동산에서 뺍니다. 금융재산 0원, 부동산 2억 5천만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세 번째,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후 남은 금액의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럼 집이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다른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오직 집 한 채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 228만 원, 대도시 거주 공시가격 8억 100만 원까지, 중소도시 거주 공시가격 7억 6,900만 원까지, 농어촌 거주 공시가격 7억 5,650만 원까지,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364만 8천 원, 대도시 공시가격 12억 2,940만 원까지, 중소도시 공시가격 11억 7,940만 원까지, 농어촌 공시가격 11억 6,690만 원까지.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7,08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단독가구 기준 대도시에서 공시가격 8억 원 실거래가 약 10억 11억 원. 이 정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집이 여러 채면 집이 두 채, 세 채 있어도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4억 원 본인 거주, 부산 아파트 공시가격 2억 원 자녀 거주 중, 총 부동산 6억 원에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 서울 기준을 빼고 연 4%를 적용하면 월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364만 8천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이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똑같이 계산됩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집과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총 재산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 상가, 사무실, 건물도 똑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그건 별도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재산입니다. 아직 완공 안 된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분양권은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금 분담금이 재산가액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법적 배우자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따로 살고 있어도 법적으로 혼인관계라면 배우자 명의 재산도 전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4억 원 거주, 아내 부산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 거주, 법적으로 이혼 안함. 이 경우 두 사람은 부부가구로 계산되고 부동산은 7억 원으로 합산됩니다. 만액 받으려면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만액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더 낮아야 합니다. 단독가구, 대도시 공시가격 6억 9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공시가격 6억 6천만 원 이하, 농어촌 공시가격 6억 5천만 원 이하, 부부가구, 대도시 공시가격 10억 6,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공시가격 10억 1,500만 원 이하, 농어촌 공시가격 10억 500만 원 이하.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거래가 10억 원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적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월세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습니까? 65세에 은퇴해도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 청소, 식당 배달, 주차 관리, 택배 보조 등등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잘못 알고 계셔서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소득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평가 방식. 먼저 근로소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2.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 또는 일당제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차이. 상시근로소득, 소득평가액으로 잡힘 공제 적용. 일용근로소득, 소득평가액으로 잡히지 않음 전액 제외. 즉,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아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소득 공제 기준. 상시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액은 112만 원입니다. 월급에서 112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112만 원을 빼고 남은 38만 원의 70%인 26만 6천 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잡힙니다. 월급 150만 원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에는 26만 6천 원만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월급을 얼마까지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고 오직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28만 원, 월급 약 437만 원까지는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364만 8천 원. 부부가 각각 일을 하는 경우 각자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공제한 후 합산합니다. 부부가 합쳐서 월급을 약 745만 원까지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액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 소득력 전방지 감액을 피하고 만액을 받으려면 단독가구 월급 약 38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만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부부 합산 월급 약 743만 원 이하면 만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공공일자리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평가액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여기서 받는 활동비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사업 활동비 월 60만 원, 아파트 경비 월급 월 120만 원. 이 경우 노인 일자리 60만 원은 제외되고 경비 월급 120만 원만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평가 방식.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작은 가게, 노점, 프리랜서, 방문 판매, 보험 설계사 등등.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단순경 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 비율은 국세청에서 매년 3월에 고시합니다. 업종마다 다르고 수입 금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별 단순 경비율 예시 2024년 귀속 기준 수입금액 4천만 원까지는 일반율 적용,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마다 경비율이 다르므로 본인의 업종 코드와 경비율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가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연 수입 3천만 원이 발생한다면 경비율 78.5%를 적용하면 연 소득은 645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53만 7,500원입니다.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다면 선정 기준액 228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평가 방식 집이나 상가를 임대해서 월세를 받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임대소득도 단순경 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예시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집을 세주고 있는 경우 월세 8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연 임대소득 960만 원에 경비율 42.6%를 적용하면 순소득은 551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45만 9,166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잡힙니다.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다면 이 정도 임대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매달 받는 연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별도로 계산되므로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실제 수령액 전액이 소득평가액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으로 월 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소득평가액 5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공제가 없습니다. 받는 금액 전액이 소득인 정액에 반영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 은행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이건 앞에서 설명한 금융재산에서 이미 계산됐습니다.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이자 소득을 포함해서 계산하므로 여기서 중복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라면 못 받는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시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 냈는데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얼마까지 받으면 안 깎이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먼저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든 안 받든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입니다. 여기서 150%는 51만 3,765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1만 3,765원 이하로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1만 3,765원 초과해서 받고 있다면 초과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감액 계산은 복잡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후 수급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방식 1.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계산.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뺀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단, 최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방식 2. 소득세 분배급여 급여액 기준 계산. 기준연금액에서 어급여액의 23를 빼고 기준연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금액이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액 없는 경우 국민연금 51만 3,765원 이하를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만액 34만 2,510원을 받습니다. 감액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51만 3,765원 초과해서 받고 있다면 어급여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깎여도 최소 기초연금액은 보장됩니다. 최소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만 1,255원입니다. 국민연금 200%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면 무조건 어급여액 방식으로만 계산합니다. 기준연금액의 200%는 68만 5,02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68만 5,020원 초과해서 받고 있다면 어급여액 방식으로만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150만원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많이 됩니다. 국민연금 안 받는 게 나은가요?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늦게 받거나 적게 받는 게 낫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지만 전체 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각자의 기초연금이 계산됩니다. 각자 계산해서 각자 받습니다. 단, 부부는 부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받으면 본인이 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받고 있으면 둘 다 못 받습니다. 단, 유족연금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사망 후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아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지만 전체 금액은 무조건 더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또 하나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바로 부부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해 하십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34만 원 받는데 우리 부부는 합쳐서 54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게 말이 되냐? 평생 함께 살아왔는데 결혼했다고 연금을 깎는 게 공평한가? 맞습니다. 정말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현재 부부 감액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었냐면 부부는 생활비를 함께 쓰니까 단독 가구보다 지출이 덜하다. 이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간병비 등 개인별 지출이 많아지고 부부라고 해서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소득 부부 가구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습니다. 현재 부부 감액 계산 방식 2025년 기준 2025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34만 2,510원 부부 감액률 20%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는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감액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기초연금 자격 있음, 아내 공무원 연금 수령 중 기초연금 자격 없음. 이 경우 남편은 단독 가구와 동일하게 34만 2,510원을 받습니다. 부부 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부부인데 따로 살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라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부부로 취급됩니다. 재산과 소득도 합산되고 선정 기준액도 부부 기준 364만 8천원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따로 살고 있어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부부 감액 폐지 일정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부부 감액 제도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한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소득 부부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2026년 소득 하위 40% 부부 감액률 10%로 완화. 2026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소득 하위 40%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추정하면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이 대략 22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하위 40%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2026년 초 발표 예정. 감액률 10% 적용 시 각자 약 30만 8천 원, 부부 합산 약 61만 6천 원. 현재 54만 8천 원보다 약 6만 8천 원 더 받게 됩니다. 2027년 소득 하위 70% 부부 감액률 10%로 완화. 2027년에는 대상을 확대해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까지 감액률 10%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하위 70%에 해당하므로 2027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8년 전면 폐지. 2028년부터는 모든 부부에게 감액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2028년 기준 연금액을 35만 원으로 가정하면 부부 합산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54만 8천 원보다 15만 원 이상 더 받게 됩니다. 2026년 소득 하위 40% 기준은 2026년 1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본인의 소득인 정액을 알고 있다면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기준 2025년 기준 추정. 부부 가구 소득인 정액이 약 220만 원 이하 하위 40% 2026년부터 감액률 10%, 약 220만 원 364만 8천 원 하위 40% 초과 2027년부터 감액률 10%.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의 국민연금 감액과 부부 감액은 별개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1. 먼저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계산 2. 그 다음 부부 감액 20% 추가 적용 국민연금 감액과 부부 감액이 중복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에는 부부 감액률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재혼한 경우는 재혼해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로 취급됩니다. 재산과 소득도 합산되고 부부 감액도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이 아니므로 각자 단독 가구로 계산됩니다. 그럼 차라리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고 재산 분할, 상속,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단지 기초연금 몇만 원 더 받으려고 이혼을 선택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2028년이 되면 어차피 부부 감액이 완전히 폐지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꼭 기억하세요. 1.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960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 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금액 단독 가구 최대 월 34만 2,510원 부부 가구 최대 월 54만 8,016원 2025년 기준 각자 27만 4,008원 2026년부터 부부 감액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2028년에 완전 폐지됩니다. 4. 집이 있어도 일을 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권은 절대 조심하세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은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돼서 조금만 있어도 기초연금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회원권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 사본 본인 명의, 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부부 가구인 경우 기타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 소득 증빙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조회하므로 대부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개인 간 부채나 특수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예상 수급 금액도 대략 알려드립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주민센터와 동일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e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복지서비스 신청 기초연금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재산과 소득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수정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0일 이내에 지급 결정 또는 탈락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 방법은 우편, 문자, 이메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 나면 매월 25일에 지급,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사전 신청한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탈락 통지를 받으면 탈락 사유가 명시됩니다. 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한 사람,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이장, 통장. 대리 신청 시 추가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센터에 양식 있음, 신청인 어르신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상담하고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방문 일정을 잡아드리고 약속한 날짜에 직원이 방문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사항. 1. 재산을 숨기지 마세요. 2. 해외 체류 주의.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해외에 60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장기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주민센터에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3. 재산 변동 신고.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적발되면 초과 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합니다. 정기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재조사하므로 결국 다 드러납니다. 미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4. 정기 확인 조사. 기초연금은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소득 인정액을 재산정합니다. 매년 5월과 11월경에 재산과 소득을 다시 조회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들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탈락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재산이 줄어든 경우 부동산 매도, 예금 인출 등, 소득이 줄어든 경우 퇴직, 임대 종료 등, 회원권을 처분한 경우, 선정 기준액이 올라간 경우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 부채가 늘어난 경우, 12년 전에 탈락했어도 지금 다시 신청하면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부부 감액이 완화되면서 기존에 탈락했던 부부 가구도 다시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음 영상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숫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기초연금이 이해됐다. 2번 아직 어렵고 헷갈린다. 댓글 반응을 참고해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정보 아카이브였습니다.